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매물 소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농지위원이 심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거주지 불문하고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법인입니다. 세 번째는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농지법 개정 후에 해당 시군구에서 심의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일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이고요. 이 경우에는 농취증 신청 시 각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등기상으로는 종전과 같이 공유 지분만 표기되며 공유 지분만큼 토지 전부에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애국인이나 애국국적 동포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 경영 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입니다. 또한 농지법 7조 3항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약 302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임야 또는 대지, 잡종지, 목장용지 등 기타 지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 즉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한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는 2000제곱미터 이내로는 분할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 중 2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있는데요. 이는 경지 정리 당시 환지 처분할 때 면적이 이에 맞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현물 분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감안하여 농지 일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 군, 구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요. 농지법 제9조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각호 1호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수집되는 경우, 각호 2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각호 3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각호 4호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각호 5호, 경지 정리 등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할 경우 각호 6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의 위탁이 포함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논농사의 경우 농협에서 농작업단을 구성하여 기계작업은 물론이고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까지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자 유전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농지, 농용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경자 유전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낙찰받기 이전이라도 꼭 낙찰을 받고자 하는 농지가 있다면 사전에 농지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적이고 계획적 서류이므로 한 필지의 농지에 여러 장의 농지증을 발급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은 한 장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농지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강원도에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면 이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증 심사라는 것이 사전적이므로 취득 후에 농사를 짓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 예단하여 당신은 거리가 멀어서 아니면 직업상 영농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라고 예단하여 농지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경수를 식재하여 키운다면 어떤 나무를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방문하여 전정이나 약간의 비료살포, 멀칭을 해둔 경우 잡초 제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작용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 중병으로 병원에 있어 농지를 팔아 치료비를 쓰려 하는데 안 팔린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농지 취득자 이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취득자의 구분에는 농업인이 있겠고 농업법인이 있겠고 최초 취득자라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밖의 법인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취득농지의 표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소재지를 쓰시고 지번, 지목, 면적 쓰시면 되고요. 농지 구분은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업진흥구역이면 농업진흥구역의 체크, 농업보호구역이면 농업보호구역의 체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말하므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체크하시고 영농여건 분리지역이면 영농여건 분리지역에 체크하시고 취득 원인이 매매면 매매 등등 쓰시고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 체크하시고 대부분 농업경영이니까요. 주말체험 영농이면 주말체험 영농
농지 전용이면 농지 전용, 시험 연구 실습지용 등이면 뭐 체크하시면 되고, 이게 끝입니다. 예, 성명 쓰시고 사인하시고. 이번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쓰시고요. 지목 쓰시고, 지번 쓰시고, 면적 쓰시고, 공유 지분이 있으면 공유 지분 쓰시고, 영농거리, 영농거리는 거주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차로거리입니다. 농지 현재 상태는 뭐 영농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영농으로 쓰시면 되고요.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본인은 꼭 쓰셔야 되고요. 처문 처, 자녀은 자녀, 뭐 직업, 영농 경력. 향후 농업 경영 여부는 농사를 짓겠다고 사는 거니까요. 농지 취득지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일부 위탁을 하십시오. 대부분 일부 위탁을 하니까 뭐.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에는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가 있으면 쓰시면 되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보유 현황에는 뭐 삽, 낫, 호미 뭐 쓰셔도 됩니다. 농가창고 있으면 농가창고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그 밑에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 계획이니까요. 뭐 트랙터, 관리기면 관리기, 농가창고를 하나 짓겠다면 농가창고. 6번에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것은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쓰시는 건데요.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의 소재지를 쓰시면 되고요. 현재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가 쓰시면 되고,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뭐 열을 쓰시면 되고요. 열을 안 쓰시면 남에게 위탁했다면 농지증 안 나옵니다.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는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와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와의 거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에 관한 사항. 연구자, 아무개, 관계, 아무개. 뭐 대충 아는 거 쓰세요.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기 자금이면 자기 자본 얼마, 차입금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재배 장목은 뭘 벼를 심을 거면 벼를 심는다고 쓰시면 되고, 뭐 고추, 파, 뭐 등등 쓰시면 되고요. 영농 착수 시기. 영농 착수 시기는 몇 년 몇 월부터 착수하겠다. 수확 시기는 수확 시기 쓰시면 되고요. 이건 좀 알고 쓰셔야 돼요. 무 심는데 뭐 2월에 심는다. 수확은 뭐 2월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알아보시고 쓰시고요. 영농계획에 관한 상황. 뭐 작업 일정. 이것도 좀 알아보고 쓰십시오. 네, 작업 일정, 뭐 그 다음에 작업 내용, 참여 인원, 소유자금, 뭐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 몇 가지 쓰시면 되고. 임차농지 현황. 임차농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임차하게 하면서 뭐 또 있는 농지 임차해 가면서 농지를 또 사겠다? 이건 또 좀 뭐 영농 목적으로는 부합하지가 않죠.
공유를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이런 건 이제 도면을 표시해 주면 되고요. 농지증, 농업경영계획서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농지증 신청 처리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목적이면 4일이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면 7일, 관내 거주자 7일, 관외 거주자 등 심의 대상은 14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제외되는 것이고요. 간혹 영농거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농거리가 30km는 양도세에 관한 것이고요. 80km는 대토에 관한 것입니다. 관내 거주자란 거리와 관계없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이거나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데요. 연접한 시군구란 쉽게 말씀드리면 본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도를 달리 해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아산시에 연접한 시군구란 경기도 평택시도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철안시, 당진시, 예산군, 공주시, 홍성군입니다. 또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건축 가능하지만 농지 전용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단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면 전용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혹 중개사분들이 지목상 농지인데 구옥이 현존하여 농지증 발급이 안 될 것 같아 중개를 포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근거, 건축물 대장이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지목이 농지라 하여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증이나 전용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건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지를 보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73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가 아닌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증이 필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입니다. 세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네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야는 제외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중간중간에 시간 내서 매물 소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